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15강 왜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게 좀 약간 어색하네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평상시에 녹화하던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 보다시피 여러분 배경이 다르죠, 뒤에가. 예,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화요일 날.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은 금요일, 예, 금요일 날 10월 30일인가요? 그쵸? 30일일 거예요, 아마. 예. 30일 날 이제 나가게 될 거라서 제 사정상 녹화를 제가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어, 평상시와는 다른 곳에서, 예, 좀 다른 환경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어색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예, 한번 잘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열광이란 말이 있어요. 제목에 열광. 이 광자가 열광할 때 뭔 광자입니까? 이게 미칠 광자죠. 예. 이 빛광자가 아니고 예. 미친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미친다는 얘기죠. 열광. 예.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팬덤 뭐 이런 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팬질? 예, 이런 말이 어울릴 겁니다. 예. 사실 뭐 무슨 질 이런 말이 원래는 나쁜 짓이 아니죠, 별로. 그쵸? 예, 뭐 바느질, 뭐 뜨개질 이런 거 다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감상 그걸 붙이면은 되게 좀 이상한 뜻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팬질 그러면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제 생각에는 팬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팬 활동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팬 활동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미디어 스포츠와 수용자. 요즘은 사실 수용자라는 말보다는, 뭐, 이용자, 뭐, 유저, 이렇게 수용자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받을 숫자라서. 그런데, 수용자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뭐, 이용자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수용자건 이용자건, 네. 어, 저 이제 앨리스 캐시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책이 있죠. Making Sense of Sports. 예. 뭐 스포츠를 이해하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뻔하고 예의 바르고 안전하다 이거예요. 좋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좋잖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게 좋죠. 예.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사람이. 그쵸? 예. 내일, 뭐, 다음 달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다음 달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어, 인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내년에 망할 것 같다든가, 뭐, 우리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년에 망할 것 같다.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예. 어쨌든, 전쟁도 이제 비교적 없고, 그쵸. 예의 바르고.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예,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죠. 예, 속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물론 뭐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 아주 옛날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 조상들은 뭐 사냥을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사냥을 했습니다. 그쵸. 그,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은 옛날 조상들은 사냥을 할 때, 물론 뭐 죽음을 각오해야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은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야수, 뭐 멧돼지 같은 동물하고 싸워서 예를 들어서, 어? 단칼에 그냥 창으로
한 방에 숨통을 딱 끊게 하고, 그쵸? 그리고 잡아왔을 때 이게 어깨에 탁 짊어지고 왔을 때 그 환희, 그쵸?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건 없죠. 예, 월급도 뭐 옛날 같이 월급 봉투에 탁 현금으로 빳빳하게 줘서 어? 와이프한테 탁 던지면서 자 월급 이러면서 이제 그품 잡던 시절도 지났고 통장으로 딱 들어오면 그냥 카드값 다 날라가고 예, 뭐 공과금 내면 남는 것도 없고 하여튼간 인생이 좀 심심해졌어요 옛날보다 뭐 여러모로 그래서 좀 그런 심심함을 어떻게 좀 음, 전문 용어로 캄프라치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없냐 이제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캐시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야 인생이 너무 따분하고 우리가 뭐 너무 심심하지 않냐? 뭐 좀 재밌는 거 없냐?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이제 보고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를 뭐 교과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TV로 관람하는 사람도 있고 TV로 보면 소극적 지지자, 어, 현장에서 보면 적극적 지지자 이렇게 뭐 나눴습니다. 책에서. 근데 요즘은 뭐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소극적 지지자가 됐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스포츠 마케팅 쪽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글쎄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을 안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 안 가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경기장을 안 가니까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서 이제 자 이제 100%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한들 갈까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 때는 그래도 금방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3년 있다 끝났다고 치면은 어 그때 이제 다시 그 팬들이 경기장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아이 뭐 3년 동안 TV로 봐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더라고. 뭐 굳이 뭐 뭐 차 몰고 가서 주차하고 귀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회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네. 어, 교회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대부분 하고, 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와도 된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아무래도. 예. 뭐, 그 유럽 축구의 훌리간 같은 사람들. 예, 훌리간은 스포츠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범죄자예요. 예. 그냥 마침 범죄를 저지를 때의 그 대상이 스포츠여서 그런 거지. 예. 그 사람들은 스포츠 팬이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훌리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스포츠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 카우치 포테이토 이 얘기는 한번 했었죠. 예.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자칩 먹으면서 계속 거의 눕다시피 그 소파에 기대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게으른 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쵸.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취미가 뭡니까 그럴 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요즘은 뭐 그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데 예전에 스포츠 좋아한다 그러면 왠지 야구장 가서 소주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쓰레기통 던질 것 같고 막 이런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어, 그 커니라는 학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스포츠 수용자의
6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한번 쭉 봅시다. 어떻게 했나. 예. 이 처음 나오는 거에서부터 이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약해져요. 예. 스포츠 열광자. 아까 제목이 열광이었는데, 예, 페네틱스.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팬이라는 거는 사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일 그 증세가 심각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클럽 혹은 팀 추종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의 경기를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정 경기도 따라가고, 예, 그럽니다. 해외 전지훈련 따라가고 이제 증세가 심해지면, 예, 그렇게 돼요. 예. 음, 스타 추종자. 나는 뭐 스포츠 뭐 리그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선수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데이비드 베컴 이런 선수. 요즘은 뭐 누구라고 할까요? 예. 뭐 잘생긴 선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미인 선수가 있다. 이럴 때 그냥 그 선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면은 또 그 팀으로 옮겨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 스트럭 스펙테이터 스트럭이라는 게 여기 있는 스트럭 있죠? 스트럭 여기 스트럭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스트라이크 있죠? 스트라이크 치다 할 때 스트라이크 그리고 야구에서 그 볼 스트라이크 할 때 스트라이크 그거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그 스타한테 얻어맞은 관중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스타한테 뿅간 이런 얘기죠. 스타한테 몰입하는 그런 이제 관중을 스타 추종자라고 하고 그다음엔 사회적 관전자. 평상시에는 안 봐요. 근데 소셜 이게 소셜이라는 게 물론 뭐 소사이어티의 형용사형이고 뭐 아시죠 여러분 다 근데 이제 소셜이라는 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인 모임, 사교 모임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는데 2004년도에 그 무슨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하고 뭐 그 한인회 차원에서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아이스크림 소셜이 있으니까 와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소셜이 뭐야? 사회적인 아이스크림인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냥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교의 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거의 두 가지의 뜻으로 다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혹은 뭐 유럽에서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뭐 파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끼어야 그야말로 인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나는 뭐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휴, 이놈의 인간들 다들 좋아하니까 나도 가서 봐야지 뭐 어떻게. 이게 이제 소셜 뷰어죠. 예. 별로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럴 때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적 관전자. 이거는 그 opportunistic이란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opportunity 기회 그거의 형용사형이죠. opportunistic 하면은 이게 음, 조금 뜻이 약간 안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이런 뜻이 있고 또뭐 좋은 뜻으로 기회를 잘 살리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나쁜 뜻 좋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같이 중립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볼 기회가 있으면 보는 거고 뭐 그냥 아니면 안 보고 이 정도입니다. 그냥 뭐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니 그냥 뭐 볼 일이 있으면 뭐 보고 이런 거죠. 예. 절대 팬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 예. 그 아예 안 보는 사람들 있죠. 무관심자. 그냥 뭐 올림픽이나 뭐 대야 월드컵이나 대야 뭐 볼까 스포츠 아이 나 스포츠 싫어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예. 자 근데 이제 정체성과 모호성에 대한 교차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스포츠를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정체성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2개 정도 되겠죠? 네. 클럽이나 팀을 추종하는 사람은 팀과 굉장히 그 강한 정신적인 유대감이 있습니다. 예, 아이덴티티.
identify 하는 거죠. 그 팀하고 자기하고. 예. 그런 걸 이제 iden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제 좀 어렵죠. 단어가 길어서. 근데 그러니까 일치, 팀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팀이고 팀이 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이겼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Our te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1인칭 복수형을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집, 뭐,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마누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식 표현을 할 때 our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진짜 그럴 때만 써요. 그러니까 my house, my country 이렇게 얘기하지 뭐 our house, our country 이런 말은 별로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예, 그 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란 말을 쓸 때 진짜 많이 쓰는 게 우리. 예, 어, 제가 이제 처음 그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제 예, 비행기 타고 몇 명이 같이 갔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겠다는 학교가 어떨까 뭐 이제 모르니까 잘 그쵸. 뭐 대충밖에 모르잖아요. 아직 뭐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학교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자기가 그래요. 우리 학교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좀. 그러니까 아직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미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도 되고 또 이제 모호성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의 불확실성. 예. 어, 근데 이제 내가 네 팀을 좋아하고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됐지만 경기를 하는데 이길지 질지 올해 우승을 할지 못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모호하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스포츠 시청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모호한 이론이네요. 하여튼간 예, 그렇습니다. 또 있네요. reflected glory 그리고 reflected fail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reflect라는 말은 이렇게 반사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빛이 뭐 벽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굴절되고 반사되는 거. 그게 reflect예요. 그래서 반사된 영광, 글로리가 영광이고 failure는 실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음, 내가 뭘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을 때, 우승했을 때 이게 이제 리플렉티드 글로리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뭐 4강에 들어갔을 때 리플렉티드 글로리입니다. 그러면은 왠지 막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유럽 나가면은 코리아 4강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맞아 뭐 왠지 자랑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리플렉티드 글로리고 리플렉티드 페일리어는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팀이 뭐 졌어요. 지금 되게 성적이 안 좋다 이럴 때 창피해. 이걸 못 입겠어 유니폼을. 아, 맨날 10팀 중에 뭐 9등, 10등 하는 팀 유니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 비웃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reflected failure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reflected glory에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음, 내가 다녔던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내 선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일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게 이제 reflected glory예요. 어, 갑자기 하나 예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용어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많이 씁니다. 그래도 이게 그 마케팅 쪽에서 그 팬 비헤이비어라는 그 장르가 있는데 장르랑 이상하네요. 분야가 있는데 그 스포츠 팬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가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스포츠 마케팅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스포츠 컨슈머 비헤이비어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행동론 뭐 이런 게 있는데 버깅 이렇게 부릅니다.
벌깅이란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RG는 여기 이 RG고요. 예, Reflected Glory. 예, 이게 됐죠. 근데 이제 BI는 뭐냐면은 베이스크, 그러니까 BASK입니다. 예, BASK가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나가서 햇볕을 쬐는 거 있죠. 이렇게 햇볕을 맞는 거, 일광욕하는 거 이런 걸 베이스크라고 해요. 베이스크, I는 뭐 in이에요. in the reflected glory 해서 BIRG라고 약자로 써요. 네. 다시 한번 B는 베이스크, 햇빛을 쬐다. 네. I는 in, 네. 그래서 R은 reflected, G는 glory. 그래서 reflected glory에다가 자기를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한 건 아니야. 자기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봐 이렇게 이겼어 이러면서 막그 뻐기고 막 이렇게 괜히 어깨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럴 때 있죠 사람이. 예. 그런 자부심 이런 걸 벌깅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이제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벌깅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예. 아시겠죠? 벌깅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reflected glor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예. 그럼 콜핑은 뭐냐?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RF는 이제 됐고요. Reflected Failure고요. CO는 cut off예요. cut off. 예, 그래서 cutting off. 예, cutting off reflected failure. 그러니까 어, 뭐 내가 어떤 이제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예를 들죠 뭐 예.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어떤 선수가 어, 그, 그 살인 혐의로 예, 체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선수 유니폼을 사서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유니폼을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예, 살인자인데. 예. 그래서 그 유니폼을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에 보면은 막 걸개 큰 거 있잖아요. 뭐 선수들 이렇게 이름 있고 예, 다 띄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다 잘라내야지 관계를. 예. 그 선수 계약 당장 해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콜핑, 커팅 오프 하는 거예요. 잘라. 야, 야 빨리 정리해. 아, 그지. 저 간판 띄고 그 광고 뭐 이런 거 인쇄 이런 거 다 팜플렛에서 다 회수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행동, 예, 콜핑이고 또 말하자면은 이제 뭐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팀이 너무 못했어, 졌어. 그러면은 에이 이거 못 입고 나가겠다, 창피해서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콜핑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걸 다른 말로 이제 die hard fan, fair weather fan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예. 이 얘기는 나중에 뭐 혹시 제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스포츠 컨슈머 비헤이비어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혹시 그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건 뭐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스포츠 문화 전파와 수용자. 그래서 미디어가 긍정적인 역할도 했죠. 스포츠 보급과 확산, 대중화에 기여하는. 예.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있죠. 스포츠를 지나치게 상업화, 오락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이벤트는 사실상 미디어의 장난이 됐죠, 이제. 미디어가 다 조정하고, 시간도 다 자기 맘대로 하고, 경기 뭐 방식 이런 것도 미디어에 맞게 다 조정하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종격투기에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뭐 글쎄요 괜히 좀 심각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교과서에서 이종격투기라는 게 이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복싱의 인기 쇠퇴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게 좀 혁신을 못했죠. 옛날부터 계속 그냥 뭐 똑같잖아요. 거의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지겨워요, 솔직히. 12회씩이나 보려면 그뭐 12회씩이나 해. 뭐 한 3회만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게 옛날에 15회에서 준 겁니다. 12회로. 그리고 뭐 지나치게 페이퍼뷰 위주로 해서 사실상 뭐 탑 클래스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도 그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그 위에 그 일부만 잘 벌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중격투기로 넘어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쪽이 더 큰 시장이 됐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그 이질적인 것들을 여기 이중격투기의 이라는 게 다르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게 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이렇게 쓰죠. 예. 받조자 쓰고 이렇게 예. 다를 이자. 예. 그래서 어, 그 다른 종류의 그 격투기끼리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종 격투기지 이게 투가 아닙니다. 이종 격투기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그런 거죠. 야, 권투 선수랑 유도 선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발차기 잘하는 사람이랑 뭐 조르기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궁금했던 거를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죠. 예. 물론 뭐 잔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팬들의 성원에 부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이제 리터러시.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글쓰기 글 읽기 할 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거는.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미디어를 뭐 읽을 줄 알죠. 다 글씨를 아니까. 근데 미디어도 독해법이 있거든요. 예. 그 미디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진실을 보도하더라도 그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여주고 다른 건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는 사실 문맥상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넣지? 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많아요, 솔직히. 예, 뭐, 신문이건 방송이건. 예,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그 진실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보도 이런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진정한 그 저널리즘이라면은 그 물론 뭐 공평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 글쎄요, 뭐 정파성 이런 거는 뭐 완벽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건 사실 힘들죠. 예. 어떤 의견이 들어가니까 보도에는 대부분 다 그러면 의견이 들어갈 때는 어떤 쪽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쪽 편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짜 뉴스냐 그건 절대 아니죠. 예. 어, 과연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기자나 그 매체가 예. 이런 것들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렇죠. 이 보도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 비평 과제가 있잖아요. 아직 안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보도를 보고 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보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거냐? 이 보도는 진실의 일면만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실이 있으면은 일부러 30%는 안 보여주고 60%만 강조해서 얘기해서 마치 60%가 100%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과제 드리기 전에 아주 큰 문제죠. 사실 지금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모든 사람이 이제 미디어를 갖고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막 그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쵸? 의도적인 거짓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순전히 무식에서 나오는 그냥 그 무지에서 나오는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인인데, 그쵸? 예. 그 그걸 보고 속으면 안 되죠. 예. 좀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뭐 어떤 거는 정말 진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믿는다든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스포츠 수용. 우리가 이제 이건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스케줄, 정보 이런 걸 이제 획득하고 또 주로 생중계로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가상 공간이 그, 그 말하자면 뭐 다음 카페 같은 거, 그 커뮤니티 이런 것들, 뭐 다른 말로 사이버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스포츠의 동호회 같은 거 많이 생겼죠. 그 저도 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 1999년도에 이제 제가 99년도 맞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사실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1999년도에 인터넷이 들어왔다고 저희 회사 컴퓨터에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심심하잖아요. 뭐 일도 없고 전화도 안 와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뭐 막 그 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우연찮게 그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그 포털 사이트는 이제 10만이라는 데인데 10만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천리안으로 넘어갔다가 아마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야구를 좋아하는데 아마야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너무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 뭐 신문에도 심지어 스포츠 신문에도 조그맣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 아마야구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때 제가 이제 설립자이자 1호 회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99년도 연말쯤에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계속했죠. 그 주말에는 맨날 야구장 가서 이제 보고 그 기록하고 적어서 이제 그거 동호회에 올리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아마추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됐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 중에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그 동호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활동은 안 하는데 그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로 옮겼는데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천리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튼간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친밀해요. 사람이 그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뭐 모든 사람이 이제 미디어를 다룰 수 있고 음, 말하자면 뭐 그냥 뭐 생중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인기 스포츠와 비인기 스포츠 종목 간의 격차가 그러니까 인기의 격차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이거는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예. 어,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아마추어 야구의 경우를 봐도, 물론 이제 지금 TV 중계의 횟수는 약간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채널이 많아져서 뭐 스포 TV나 뭐 아이비 스포츠 이런 데서 중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많이. 예. 그런데 그리고 인터넷 중계도 있죠. 협회에서 하는 뭐 유튜브 중계도 있는데 그건 뭐 사실 품질이 별로 좋지 않고요. 중계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그 양은 많아졌습니다. 그 기록지 같은 거를 협회에서 그래도 스캔해서 올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거 다 제가 적었거든요. 경기장 가서. 예. 그리고 이제 그 협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록지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제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 환경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비인기 종목의 인기가 올라갔냐? 그 아마추어 야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가 올라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 고등학교 야구도 관객을 관중 입장을 안 했거든요.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뭐, 뭐 방역이 중요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야구는 관중이 얼마 없어요.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 다 거의 대부분 다 관계자들이에요. 그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뭐 동문 선생님들 아니면 뭐 그 아주 극소수의 그 팬들 예,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로야구 스카우트들 기자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원래대로 입장을 시켜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떨어져서 앉으면 돼요. 그런데 올해 협회에서 보니까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동 야구장에서 봉황대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관중을 안 받아요. 예. 심지어 학부모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궁금하잖아요. 자기 자식 뛰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바깥에 그 난간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철조망 이렇게 쳐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그 협회나 이런 관공서 이런 데가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어. 이제 우리 협회에서 뭐 우리 단체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난리 나거든요.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뭐 책임자 나오라고 해. 뭐 깨지니까 한마디로 아 그냥 귀찮으니까 받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어차피 그뭐 입장 수익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아유 발열 체크 이런 거 하려면 힘들어. 어?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좀 의심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인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이게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들여서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에휴 그냥 뭐 안 해. 이런 거죠. 좀 답답합니다. 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도 아니고 예. 에휴. 자, 스포츠 팬덤 문화. 자, 그 NBA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NBA는 이제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성공해서 비교적 후발주자였다가 지금 이제 MLB의 인기를 따라붙은 상황인데 그동안 했던 스타 마케팅을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 80년대죠. 80년대에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오른쪽이 매직 존슨이고요. 왼쪽이 레리 버드인데 이 두 사람은 그 대학 때부터 라이벌이었어요. 79년도에 그 NCAA 그 대학농구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둘이. 예. 그러니까 매직 존슨은 미시간 스테이트, 그리고 레리 벌드는 인디애나 스테이트. 근데 이제 보세요. 딱 그 라이벌로 하기 좋잖아요. 흑인과 백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프로에서는 레리 벌드가 그 백인 선수 레리 벌드가 보스턴 셀틱스로 갔고요. 여기 유니폼이 있네요, 참. 예. 그
매직 존슨은 이제 LA 레이커스로 갔죠. 그러니까 동부의 끝 보스턴, 서부의 끝 LA, 백인 레리 벌드, 흑인 매직 존슨. 이게 라이벌 구도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80년대 내내 두 팀이 거의 라이벌이었어요. 우승도 뭐 나눠갖고 이렇게 예. 그 여러모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라이벌로 만들기 좋은 구도였죠. 예. 그래서 덕분에 79년도를 기점으로 NCAA 토너먼트도 예,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선수들 덕분에. 그전에는 사실 별로 인기 없었거든요. 대학농구 결승전, 예, 대학농구 그 토너먼트.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뭐 90년대에 마이클 조던, 그리고 현재의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 예, 잘 이용하고 있죠. 예. 그 팬덤이라는 말, 이렇게 팬에다가 이제 명사형어미 덤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학자 중에 이제 김창남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대중문화 그 연구자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 그 노래패 활동도 했었고 그 성공회대 교수인데 어, 이게 이제 팬이라는 현상에다가 그 팬이라는 의식 예, 이걸 합쳐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팬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뭐 팬에다가 뭘 더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교과서에 나온 그 팬덤의 구성 요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좀 힘든데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집단 소속감, 그룹 어필리에이션 해가지고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의 동료 팬들이 있고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 뭐랄까요 좀 든든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런 그 모임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향후회 이런 게 많죠. 그 서울에 예, 그, 그 대학교에도 그 모르겠어요. 계명대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면은 그 고향별로 향후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무슨 대학, 뭐 대구 뭐 무슨 고등학교 동문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예. 굉장히 잘 뭉칩니다. 예. 어, 그리고 뭐 동창회 많죠, 그렇죠? 동창회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그래요. 예. 동창회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죠. 예. 또 향후회 있고 동창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종친회 있죠, 종친회. 종친회 그 성씨 우리 집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 교회라는 것도 일종의 그 집단 소속감을 강조해서 이제 성공했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번성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특히 교회에서도 무슨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고, 뭐, 구역 있잖아요. 뭐, 그걸 이제 뭐 어떤 데서 순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 이런 것들. 예. 가족의, 이게 팬들끼리 사이가 좋아지면 가족보다 더 좋습니다. 예. 뭐 그렇고 신미성 이게 이제 미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미성, 에스테릭, 예. 자존감 이게 교과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자존감으로. 예. 셀프 에스팀은 한국말로 자존감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번역하기 힘듭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달라요. 교과서에 있는 말이랑 제가 여기 쓴 말이랑 예. 혹시 뭐 헷갈리실까봐 예. 경제성 이거는 뭐 스포츠 팬지를 예,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토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예,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뭐 불법 도박에 뭐 연루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 유스트레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자극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유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아는 그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받아. 거기다가 이제 앞에 이유를 붙인 거예요. 예, 이유. 이게 이유가 앞에 붙으면은 이게 예, 좋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안 써져가지고 다시 할게요. 예. 영어 단어 몇 개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유포리아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혹시 유포리아? 예. 이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유포리아. 이게 뭐냐면은 그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 아, 황홀해 뭐 이런 느낌. 황홀하고 뭐 뿅 가고 되게 좋은 느낌, 좋은 단어예요. 예, 유포리아. 왜냐면 이유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 뭐가 있을까요? 또 율로지. 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율로지. 하지 말까? 예, 한번 합시다. 그냥 뭐 율로지. 율로지가 뭐냐면은 예, 이렇게 씁니다. 예. EU 쓰고 LOGY. 요 LOGY, LOG 이게 말이란 뜻이에요. 말하는 거 있죠. 말. 예. 로고스 옛날에 그 그리스어에서 나오잖아요. 예. 뭐 그래서 좋은 말이죠. 글자 그대로. 예, 좋은 말. 예, 좋은 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한테 나쁜 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오늘 죽은 이 사람은 평생 진짜 나쁜 짓만 하고 살았고 진짜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나쁜 사람이라도 그 장례식장에서는 좋은 말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추모의 그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율로지라고 해요. 예, 하여튼간 뭐 괜히 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유가 앞에 붙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좋은 스트레스라는 뜻이죠. 예. 그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게 좋은 스트레스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막 팀이 막 이길지 말지 막 계속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서스펜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겼어. 그러면 우와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팀이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스에. 예. 도피. 스포츠를 통해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죠. 당연히. 예. 뭐 내가 현실은 뭐 암울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은 어, 우승도 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락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스포츠 팬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오락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자, 비판. 다음 장에. 스포츠 팬질을 하는 게 그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나 봅니다. 예. 뭐, 사실 뭐 여기서, 딴 거는 뭐 안 하고요. 요거 두 개만 하죠. 예, 예. 세 번째 거, 밑에 두 개는 좀 이상하고요, 사실. 예. 맨 가운데 있는 문화 엘리트주의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이씨, 뭐, 그런 걸 하냐, 뭐 산티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문화에 뭐 고급 문화, 저급 문화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트로트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듣는다 그런 행위가 예전에는 지금은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특히 예, 대세가 됐는데 음, 트로트가 뽕짝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좀 뭐랄까 비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 아유 저 아저씨 뽕짝 뭐 이러면서 예.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어 문화 엘리트주의죠 그게 예. 발레도 즐기고 오페라 이런 거 보지 아유 뭐 뽕짝을 저걸 아유 이런 주의죠 말하자면 예.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문화에는 그 대중문화가 고급문화가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예. 하여튼간 뭐 그렇고요. 위에 두 개를 보자면 갈등이론 생각나죠, 여러분? 예. 갈등이론. 예.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녹화를 하는 거라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시험에서 보셨죠, 갈등이론? 예. 그러니까 예. 어, 갈등이론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스포츠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스포츠라는 게 그 사회 지배층, 그쵸?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 스포츠. 그렇게 얘기하죠. 예. 페미니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포츠를.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이 사회 제도, 모든 사회 제도를 다 이렇게 봐요. 뭐, 교육도 그렇고, 예. 종교도 그렇고,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가 특히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는 그 성격상, 어, 여성을 많이 배제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 이게 이제 남성 헤게모니의 고착화를 위한 거다. 스포츠가. 이렇게 주장하죠. 페미니스트들은. 예. 뭐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받고, 이제 아이오와 대학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스포츠 사회학 으로 들어갔는데, 예.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학교 성격을, 그 과의 성격을.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제가 들어갔던 그 아이오와 대학의 스포츠 사회학 프로그램, 스포츠 스터디스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이 그 페미니즘의 소굴이었어요. 아니 뭐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페미니스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교수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예, 두 분 모두 아주 강력한 페미니스트예요. 예. 근데 이제 저를 뽑아준 교수님은 예, 흑인 남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잘. 예. 그래서 맨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의 그 회계본인은 그야말로 예, 그 여자분 두 분이 쥐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은 흑인이고 남성이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예.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저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좀 그때 이제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제가 뭐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그 전에 예. 거기서 이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그 교수님들한테 예. 진짜 별의별 책 다 억지로 읽고 밤새 가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봤으니까 이제 잘 알죠. 예. 그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봐요. 이 스포츠판이라는 거는 이 판때기 자체가 다 이 남자들이 다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팬덤 이런 것도 이건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길 때 무심코 이제 이런 걸 기사를 보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뭐 골프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여성 골프 선수들 예. 뭐, 누구 해놓고 이제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월한 기럭지 뽐내며 그러면서 예. 대문자 S라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골프 선수로서의 기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냥 그 여성 스포츠 선수를 그 남자 팬들의 눈요기로 소비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스포츠 미디어가. 그런 거를 이제 개탄하는 거죠. 개탄하면서 비판하죠. 예, 그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뭐냐 이거지. 예. 실제로는 사실 맞는 말이죠. 그거는 예. 그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죠. 예,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거죠. 성상품화 해가지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신문 기사인데 과거에 그 1969년도에 영국 가수인 클리프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최초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 가수였어요. 굉장히 인기 가수였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이화여대 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 예. 당시에 그 젊은 여학생들이 광란에 환호를 한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 이 위에 이 사진들 보시죠. 예. 69년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여학생들은, 지금은 한 7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쵸. 예, 70살이 뭐 약간 안 됐겠죠. 예, 다들 할머니들이 됐을 텐데, 여기 뭐 이분들, 예. 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 여학생들, 여기 표정을 보세요. 예, 진짜 행복해 보이죠. 유포리아, 아까 얘기했던, 예, 그 표정이에요. 반면 이 앞에 남학생들 보십시오. 남자들, 예, 표정이. 별로 이렇게 뭐, 표정이, 예,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반응이 다르다. 예, 남자 관객과 여자 관객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클리프 리차드가 여기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굉장히. 예. 뭐, 꽃미남이죠, 그 당시에. 아마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2003년인가 그때 다시 왔었거든요, 한국에.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건 스포츠 얘가 아닌데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1992년도에 그 뉴키스 언더 블락이라는 그 미국 그 보이그룹이 있었는데 공연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뭐 여학생들이었죠. 관중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리다가 깔려가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예, 이건 좀 심각하죠. 사망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 10대 광란 불상사 이렇게 나왔죠. 광란이에요, 광란. 미쳤다는 얘기죠. 네, 광란. 이때도 그랬어요. 69년에도, 아유, 이게 미쳤지, 저거. 말만한 처녀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더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니까, 예. 요즘에 하는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 언더 블락이라는, 네, 그게 이제 뉴키스 언더 블락에서 따온 건데, 이름을, 예. 이런 식으로 이 팬덤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봐요. 우리나라 주류 문화에서는 특히. 아유, 저거 철없는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식으로. 예. 스포츠도 마찬가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은 거죠. 예. 자,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를 빨리 합시다. 팬덤 이게 이제 물론 주로 소비 행위죠. 스타 시스템의 소비 행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침내 생산성 창출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이제 뭐 대리 만족, 그리고 욕망의 분출구,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어,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소비 행위 말고 생산적인 면도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예. 팬덤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문화 향유의 어떤 예,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팬들끼리 뭘 하냐면 집합적 정보 교환, 그 온라인 관계 형성,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거, 구별짓기. 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구별짓기라는 게 이게 프랑스 철학자,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istinction입니다. distinction. 예, 근데 사람은 이제 뭐랄까,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다. 예. 그리고 남들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금.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다 이제. 뭐냐면은, 야, 뭐 H.O.T 옛날에 G.O.D 이런 뭐 요즘 뭐 치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보이그룹 걸그룹 뭐 팬들이 많잖아요. 예, 팬클럽도 많고. 근데 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더 좋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 오빠들이 인정한 유일한 팬클럽이야. 이게 뭐 공식 뭐 비공식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짓게 하죠. 자기들끼리 뭐 옷도 맞춰 입고. 예. 옛날에 G.O.D 뭐죠? 하늘색 우비 이런 거, 예. 그걸 입은 것 자체가 뭡니까? 굉장한 권력이에요. 팬들 사이에서. 예. 비쌉니다, 그거. 예.
그래서 뭐 집합적 정보 교환은 우리 오빠가 군대를 언제 가나 뭐 이런 거. 예. 오늘 얘기가 좀 약간 스포츠와 상관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제 근데 예. 이 팬들이 이제 그렇죠. 이 팬클럽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팬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 팬클럽들이 뭔가 좀 좋은 행동을 하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을 해야 우리 오빠들이 어, 칭찬받는다. 그래서 뭐 기부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팬들이 돈을 모아서 막 기부를 해요. 예.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럽니다. 예. 어, 제가 본 이 팬클럽의 사회적 실천행위 중에는 여러분 그 워너원 있죠, 워너원. 예, 그 CJ에서 이제 결성했다가 그 안 좋은 일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체했죠. 예. 근데 이 워너원을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상암동을 자주 갑니다. 서울 상암동. 예. 상암동에 그 방송국들이 많잖아요. MBC도 있고 뭐 그 CJ 그 TVN 그 본사도 거기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원아원 팬들이 이제 해체하니까 이제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들 어렵게 데뷔했는데 왜 해체하냐 뭐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시위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예. 아유, 쟤들 뭐 하는 거야? 아유, 저것들 학교도 안 가나?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럴 텐데, 한 번은 제가 놀란 게, 그, 원어원 팬들이 그 커피 트럭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에서 커피를 만들어요, 계속.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잔씩 줍니다. 예,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 원어원 오빠들 응원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얘네들이 뭘 좀 아는구나. 어? 그렇지. 백날 대모해봐라. 사람들이 천안하구나. 그쵸? 아유, 저것들, 이럴 텐데?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어, 내가. 그러면, 그래. 사람이 이게, 뭘 하나 얻어 먹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뭐 커피 한 잔 얼마나 하겠어요, 원가가. 솔직히. 예. 뭐 한 500원 할까? 예. 그것도 덜 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단체로 만들면은. 근데, 어쨌든 그거 한 잔 뭐, 얻어 마셨으니까, 그래 뭐,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죠, 이제. 예. 좋은 말이라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 팬덤이라는 것도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 예,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원어원 팬들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붉은 악마의 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이 교재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예, 제가 그, 그, 다음 시간쯤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해줄 적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붉은 악마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인데 말하자면 그 붉은 악마의 홍보 업무, PR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홍보 쪽 일을. 네. 그래서, 아직은 공개는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 녹화한 다음에 이제 내일, 네, 만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할 건데, 예,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제 비디오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붉은 악마가 어떻게 이제 팬덤을 이루었는지, 또 그 붉은 악마의 의미라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은, 예,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1982년도에 그 전국체전, 예, 모르겠습니다. 82년 아닐지도 몰라요. 6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했던 그 카드 섹션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이 그림을 연출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예. 그
누군가가 시켜서 이제 억지로 했을 텐데, 예. 이제 붉은 악마 시대가 되면은 20년이 지나서 2002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카드 섹션을 한 건데,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그 붉은 악마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예.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랑,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거랑,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예. 할 테니까, 그 다음 시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뭐 몇 분 정도로 할지, 제가 뭐 영상 편집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터뷰를 할 거고요. 예.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길었죠 수업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지금 딴 때보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